네, 안녕하세요. 뭉쳐했던다 뭉딴민입니다. 2026 승무패 4회차 세리에A 7경기, EPL 7경기입니다. 2026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부 개편을 했고요. 유튜브 채널에서의 멤버십에서 뭉딴 블루와 뭉딴 화이트 멤버십 혜택을 통합했고, 블루 헤어는 혜택을 늘리고 화이트 헤어는 월회비를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화이트 헤어는 재가입 시 블루 회원으로 가입하시고요. 남은 잔여 기간 동안 화이트 회원에게는 뭉땅 골드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 프로토 1번지에 제 방을 개설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뭉땅 멤버십 회원들의 혜택이 일부 공유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1대1 대화나 단체 대화방도 개설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3회차는 역배 1개, 중배 6개와 특례 적중 2개가 나오며 1등 당첨자가 24명이 나오는 다적중 회차가 되었고요. 특례 적중이 없었다면 독식도 가능했던 회차로 보이고, 뭉딴 member십도 12개가 적중되며 저도 3등에 당첨이 됐고요. 당첨금은 65,500원을 환급 받았는데, 적중 결과 공지에는 3등 당첨금이 29,000여 원이라고 했는데 환급은 65,500원으로 됐는데 이유는 모르겠고 아무튼 더 받았으니까 불만은 없습니다. 이번 승무패 4회차는 친근한 리그로 2월보다는 독식이나 적중이 유력해 보이는 회차라는 생각인데요. 겨울 이적 시장이 열려 있어 많지는 않지만 이적 선수들의 체크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고요. 뭉딴픽에 본인 픽 4-5개를 잘 선택하셔서 대박의 행운을 잡으시기 바라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카페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세리에A 12 우디네세 대 1위 인테르의 매치입니다. 앞으로 배당과 구매율은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고요. 상성은 4승 1무로 인테르가 우세하고, 직접 맞대결에서는 우디네스가 원정승을 했던 직접 맞대결입니다. 우디네스는 핵심 공격수 자니올로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을 할 걸로 보이고, 부쿠사, 브라보, 제무라 등 몇 명이 빠져서 공격진의 공백이 좀 있고요. 인테르는 디마르코, 마르티네스 등이 선발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 차라노골루가 종아리 부상, 둠프리스도 부상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리그 흐름을 보면 우디네스는 중위권에서 홈에서는 무패 기록도 있고, 최근 흐름이 나쁘진 않지만 득점력과 수비 안정에는 기복이 좀 있고요. 인테르는 리그 선두를 달리며 최근 5경기 무패로 공격력도 꾸준하고 전체 흐름이 꽤 좋습니다. 최근 흐름이나 전력 모두 인테르가 우세한 게 분명하고요. 그 직접 맞대결에서 4연승 후 1패를 했던 인테르로서는 상성 연패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우디네스의 패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EPL 8위 첼시 대 5위 브렌트퍼드의 매치입니다. 양팀 상성은 1승 3무 1패로 대등하고요. 리그 순위는 브렌트퍼드가 앞서 있지만 배당은 첼시가 우세합니다. 첼시는 최근 팀에 바이러스가 퍼져서 리암 델랍, 기텐스가 결장 중이고 일부 스쿼드에도 영향이 있고요. 다만 리스 제임스와 콜 팔머는 부상에서 복귀해 훈련에 참여 중이라 체크가 필요하고요. 반면 브랜퍼드는 시즌 내내 큰 부상 이슈가 적었지만 까르발료는 시즌 아웃, 다실바도 부상으로 결장 상황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첼시는 공격 점유 중심의 4-3-3을 기반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 할 거고, 반면 브랜퍼드는 3-5-1을 활용해 강한 압박과 역습을 노리는 흐름이고요. 주중 첼시는 잉그리컵 아스날과의 홈경기에서 3-2로 패하며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전 FA컵에서는 철턴 5-1로 대승을 하며 감독 교체 후 팀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재정비 후 리그에서의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번 매치가 주목되고요. 첼시가 홈에서
브랜퍼드의 티아고를 얼마큼 막아낼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요. 무승부를 바치고 승패를 갈라야 할 매치입니다. 첼시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EPL 16위 리즈 유나이티드 대 9위 풀럼의 매치입니다. 상성은 4승 1패로 풀럼이 우세하고요. 그러나 최근 흐름에서 배당은 리즈가 우세한 정배당입니다. 리즈는 다니엘 제임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이 확실해 보이고 반면에 조르든, 보글, 아론슨 등이 컨디션 회복으로 출전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풀럼은 네이션스컵 참가 선수들인 무니즈, 테테 등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요슈아 킹은 복귀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요. 최근 리즈는 홈에서 수비와 공격이 다소 들쑥날쑥하지만 그래도 최근 홈 4경기 2승 2무로 무패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풀럼은 리그에서 꾸준히 득점하며 유로컵 경쟁 중이라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시즌 초반 부진했던 풀럼이 차츰 회복세로 보이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최근 6경기 4승 2무로 그 흐름이 반등이 확실히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흐름은 양팀 상승세로 비슷하고 최근 또한 6, 7경기들 무패로 꾸준함도 같이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 매치 역시 무승부를 바치고 승패를 갈라보시기 바랍니다. 리즈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EPL 12 썬덜랜드와 13위 크리스털 팰리스의 매치입니다. 상성은 2승 2무 1패로 썬덜랜드가 앞서 있고요. 배당도 큰 차이 없는 정배당입니다. 썬덜랜드에는 알레세, 마수아코, 트라오레 등이 부상으로 빠져 있고 사네르 등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소집 선수들도 아직 복귀 전이라 전력이 완전치 않고요. 크리스털에도 사르, 카마다, 두쿠레 등 여러 핵심 선수들이 부상 또는 결장 상황이라 공격 전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최근 흐름은 썬덜랜드는 홈에서는 잘 버티는 중이고 리그 중위권으로 연속 무승 속에서도 무패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고 반면 크리스털은 공격력 부진에 최근 6경기 2무 4패로 시즌 초반 상승세가 완전히 꺾인 상황입니다. 양팀 전력 공백은 있지만 그 전력 공백은 크리스털이 더 커 보이고요. 썬더랜드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EPL 14위 토트넘 대 18위 웨스트햄의 매치입니다. 상성은 2승 2무 1패로 토트넘이 앞서 있고요. 배당도 정배당이고 토트넘의 부진은 손흥민이 빠진 이후에 더 심해졌는데요. 이걸 꽃이라고 해야 될지 참 측은한 토트넘인데요. 최근 히샬리송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장기 결장이 확정됐고 기존의 메디슨, 클롭세스키, 쿠두스 등 주축 다수도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태로 엎친 데 덮친 토트넘이고요. 웨스트햄은 리그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 강등권에 머물고는 있지만 FA컵에서 승리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고 수비 쪽에 파비안스키와 마브로파노스 등의 결장이 있어 수비 안정이 다소 떨어질 수 있고요. 토트넘은 중원 장악과 세트피스 활용을 기반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만 공격 옵션이 제한적이라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웨스트햄도 부진한데요. 4-2-3-1 포메로 역습과 세컨볼 싸움에 초점을 두는 분위기인데 토트넘으로서는 홈에서 약팀을 만나며 최근 4경기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란 생각도 듭니다. 토트넘의 승을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세리에 A 3위 나폴리 대 11위 사수올로의 매치입니다. 상성은 5승으로 나폴리의 일방적인 우세이고요. 당연히 배당도 차이가 있는 정배당이고 나폴리는 최근 부상 선수가 많은데요. 루카크, 겔모어, 데브라이너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이 좀 있고요. 그 공백을 스콧 맥토미니가 중원에서 활약하며 팀을 보태고 있고
공격은 호일룬이 맡으며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솔로는 시즌 내내 공격력이 떨어진 경기들이 많고 핵심 공격수 베라디의 부상 이슈도 겹치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의 나폴리는 홈에서는 패가 없이 점유율 중원 운영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흐름인데요. 반면 사스올로는 최근 6경기 무승에 머물고 있고 흐름을 바꾸기에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나폴리의 승을 예상합니다. 7번 경기 EPL 17위 노팅엄 포레스트와 1위 아스널의 매치입니다. 상성은 4승 1무로 아스널의 일방적인 우세이고요. 배당 역시 차이가 있는 역배당입니다. 먼저 노팅엄은 크리스 우드, 존 빅터, 라이언 레이츠가 부상 결정 가능성이 높고 아스널에도 칼리피오리, 도우먼 등의 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팀 전체적으로 새로운 큰 부상 소식이 없다는 것은 중원과 공격진은 비교적 유지된다는 얘기고요. 최근 흐름을 보면 아스널은 리그 선두권에 있어 공격력, 득점력이 강하고 상대를 지배하는 4-3-3 중심 전술로 안정적이고 노팅엄은 하위권 경쟁 중 불안정한 폼을 보이면서 리그에서 직전 4연패를 끊었지만 흐름이 아직도 올라왔다고 보이진 않고요. 이번 매치가 무승부만 돼도 독식인의 2월이 유력한 매치가 되겠는데요. 독식 승부를 한번 걸어보실 분들은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한 번쯤 모험도 필요한 매치입니다. 노팅엄의 패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세리에A 16위 칼리아리와 4위 유벤투스의 매치입니다. 상성은 3승 2무로 유벤이 앞서 있고 배당도 차이가 있는 역배당이고요. 유벤에는 코스티치가 최근 연속 득점 흐름을 갖고 있어 팀 공격에 힘을 보태고 있고 조나단 데이비드와 일디즈도 득점 어시스트로 활약하고 있고 칼리아리는 최근 리그 5경기 1승 2무 2패로 최근 흐름도 꺾인 상황으로 매우 안 좋은데요. 유벤으로서는 아직 리그 1위가 가시권에 있어 원정이지만 밀어붙일 걸로 보여 칼리아리가 버텨내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칼리아리의 패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세리에A 14위 파르마 대 15위 제노아의 매치입니다. 양팀 상성은 2승 2무 1패로 제노아가 앞서 있고요. 배당도 별 차이 없는 정배당이고 파르마에는 몇몇 부상 선수가 있고요. 반면 제노아에는 출장 정지 없이 풀스쿼드에 가까운 선수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노아는 3호의 포메이션으로 수비 중심의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하려 하고 미드필드에는 발레니우프스키 등이 창조적인 역할을 맡아 경기의 템포를 조절하는 있고요. 파르마는 최근 리그에서 득점이 평범하고 수비가 상대적으로 단단함에도 공격 생산력이 부족이 드러나며 흐름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파르마가 홈이라는 이점은 있지만 최근 홈에서의 평균 득점력이 0.78로 빈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제노아는 원정 득점력이 1.44로 올라가 있는데 다만 실점률도 올라간다는 게 제노아의 일방적 우세를 점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르마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EPL 22 울버햄튼 대 6위 뉴캐슬의 매치입니다. 상성은 4승 1무로 뉴캐슬이 우세하고요. 배당도 역배당입니다. 울버햄튼은 벨가르데가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하고 일부 미드필더 수비 옵션에도 영향이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뉴캐슬은 수비 쪽에서 큰 부상 악재가 있는데요. 리브라멘토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장기 결장이 예상되고 그 외 여러 선수도 빠져 있어 수비진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고요.
최근 흐름은 울버햄턴이 하위권에서 힘겨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승점 쌓는 게 쉽지 않아 보이고, 뉴캐슬은 최근 리그에서 무승부 포함 여러 경기에서 결과를 내며 시즌 초에 비해 반등을 했고요. 흔들리던 모습도 많이 사라지긴 했고요. 양팀 평균 득점은 0.89 대 1.00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홈 원정이. 그러나 실점에서 울버햄턴이 홈 평균 실점이 최근 8경기 2.22로 매우 올라가면서 역시 수비의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요. 직전 FA컵에서 홈에서 슈르즈버한테 6대1로 대승을 한 울버햄턴으로서는 직전 리그 포함 2승 2무로 흐름은 반등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반등이 이번 경기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인데, 뉴캐슬은 리그에서 3연승이었지만 FA컵과 잉글리컵에서 1무 1패로 컵대회에서는 부진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나 그 3연승의 상대들이 번리, 크리스털 팰리스, 리즈 유나이티드 등으로 그리 강한 팀들이 아니라 상승세를 보이는 울버햄튼의 원정에서 쉽게 승리를 점치기에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요. 울버햄튼이 수비에서 조금만 버텨준다면 승리보다는 무승부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매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울버햄튼의 우와 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세리에 A 파리 볼로냐 대 18위 피오렌티나의 매치입니다.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볼로냐가 앞서 있고, 배당도 정배당이고요. 볼로냐에는 루쿠미와 골키퍼 스코르프스키가 근육 부상으로 결장하고, 베르나르데스크에도 오랫동안 어깨 부상 중이라 전력에 영향이 있고, 반대로 에미 홀룸은 훈련 복귀로 공격진에 힘을 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피오렌티나는 람프티가 장기 결장 중이고 에딘 제코의 출전은 유동적이고요. 무이세키는 최근 복귀에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고요. 리그 흐름을 보면은 최근 7경기 무승을 이어가던 볼로냐가 직전 엘라스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하며 7경기 무승을 끊었는데요. 반면 강등권에 있는 피오렌티나는 최근 몇 경기에서 특히 직전 3경기 1승 2무로 승점을 쌓아가며 경기력을 조금 회복해 보이는데, 다만 이번 시즌 아직 원정에서 승리 없이 5무 5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은 피오렌티나가 좀 나은 편이고, 볼로냐는 리그 순위에 비해 최근 흐름은 좋지 않고요. 이런 매치는 최근 흐름을 보든지 이번 시즌 순위를 보든지 결정을 해야 할 매치인데요. 뭉따는 최근 흐름을 보겠습니다. 볼로냐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EPL 3위 에스턴 빌라와 12위 에버턴의 매치입니다.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빌라가 앞서 있고, 배당도 정배당이고요. 최근 흐름은 빌라에는 부엔디아, 카셰, 카마라, 밍스 등이 부상 또는 컨디션 난조로 출전이 유동적이고, 에버튼은 브랜스위트, 알카리즈, 콜먼 등 핵심 수비진이 부상과 결장 중이라 수비 안정감에 부담이 있습니다. 상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 빌라는 홈에서는 8승 1무 1패라는 홈 강세를 더욱 유지하고 있고요. 홈 8연승 중입니다. 반면 시즌 초반 상위권까지 올라갔던 에버턴은 그 흐름이 완전히 꺾이면서 14위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재정비가 필요해 보이는 에버턴입니다. 에스턴 빌라의 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세리에 A 12위 토리노 대 5위 AS 로마의 매치입니다. 양팀 상성은 3승 2패로 로마가 앞서 있고, 배당도 역배당이고요. 토리노에는 블라시치, 시메오네, 일리치, 슈어스 등 주전 일부가 부상 또는 결장 소식이 있고요.
그래서 공격과 수비 모두 전력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고, AS 로마는 에반 퍼거슨과 도브빅 같은 공격 옵션이 부상으로 빠질 수 있어 공격진이 다소 얇다는 생각이고요. 최근 흐름은 토리노는 중위권으로 등락이 있고 경기마다 흐름도 들쑥날쑥한 반면 로마는 상위권의 안정적인 득점과 수비 밸런스로 그 순위를 지키고 있어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직전 이탈리아 FA컵에서 토리노와의 홈 경기에서 로마는 3대2로 패했고요. 이어 바로 리그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직전 경기 패배가 얼만큼 영향이 있을지가 관건인데, 이번 시즌 로마는 리그에서 무승부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도 아니면 뭐의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역시 토리노도 최근 7경기 무승부가 없이 승패가 갈리는 경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집중해서 고민해 봐야 할 건데요. 그래도 로마의 2연패는 없을 거란 생각으로 토리노의 패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세리에A 2위 AC 밀란 대 17위 레체의 매치입니다. 상성은 5승으로 밀란의 일방적인 우세이고요. 배당도 역시 큰 차이의 정배당이고, 긴 설명이 그렇게 필요한 경기는 아니고요. 밀란이 홈에서 레체에게 패한다는 거는 이번 회차 독식이나 2월이 된다는 얘기고요. 독식을 위해서 한 번쯤 모험하실 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AC밀란의 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